창밖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지만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서 안방극장에는 중견 여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들의 이야기일까요?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TV에선 중견 여배우들의 활약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를 좀 중견 여배우로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가인 씨가 해를 품은 달을 통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가인을 중견 연기자로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 역인 김수현이나 이제 정혜루를 이제 고려를 하며 좋은 말로 눈하고 뭐 나쁜 말로 이모뻘이죠. 요즘 한가인 인기가 그야말로 대단한데요. 빅뱅 콘서트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을 놓고도 인터넷 매체들에서 제목만 바꿔서 100여 건 가까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라는 소리인데요. 한가인이 이처럼 인기를 얻는 데는 당연히 MBC 해를 품은 달 영향이 큽니다. 40%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해를 품은 달 시간에 축구를 보는 용감한 남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특히나 여심을 사로잡은 김수현이 연모하는 역할인 만큼 한가인의 동향은 최고 화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예, 이 한마디 한번 드려볼까요? 해를 품은 아줌마다. 왜냐하면 이 한가인 씨가 방영 초반에 굉장히 안티를 많이 몰았었단 말이죠. 뭐 연기 논란이다, 김수현이 뭐 이모랑 연기를 한다, 눈이 너무 커서 어색하다 등등 악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반응에는 시청자들의 진솔한 반응도 담겨 있고요. 아무래도 한가인이 오랜만에 TV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 배우들과 호흡들도 초반에는 잘 맞지 않았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김수현의 곁에 한가인이 있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그러려냐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한가인이 해를 품은 달 주요 시청자층 3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한가인이 여성 시청자들이 감정이입을 하기 딱 좋은 위치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한가인이라 몰입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 초반에는 한가인 매니저가 저를 포함한 기자들에게 상당히 열심히 연락을 했는데 어느부턴가 연락을 안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것이 많은 것을 내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딛고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인 씨 드라마에도 오랜만에 출연인데 영화로도 스크린을 찼죠? 예, 3월 22일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말죽거리 잔혹사가 2004년 작품이니까요. 8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건축학개론은 대학 시절 건축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던 남녀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서 여자가 남자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하면서 다시 첫사랑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내용입니다. 한가인과 엄태웅이 현재의 남과 여를, 미스에이의 수지와 이재훈이 대학 시절을 연기를 합니다. 시나리오 때부터 여배우들이 대학 시절 연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할 만큼 그래서 캐스팅이 어그러질 만큼 여배우들에게 관심이 높았는데요. 한가인은 동료들 때문에 덕을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학개론은 아직 기사 시사회를 하기도 전인데 수지와 이재훈 등 아역들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 인기가 그대로 건축학개론으로 이어질지는 뭐 한가인 덕분일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같고요. 말죽거리 잔혹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지를 보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내조의 여왕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남주 씨도 드라마로 컴백을 했어요. 예,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김승우 부부가 그 두 사람의 인기에는 김남주, 내조의 공이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남주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넝쿨채 굴러온 당신으로 다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넝쿨채 굴러온 당신, 줄여서 넝쿨당이라고 하는데요. 넝쿨당은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을 김남주와 함께한 박지은 작가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김남주와 박지은 작가는 배우와 드라마 작가라는 관계를 넘어서 무한한 신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남주를 화려하게 귀환시킨 것도 박지은 작가의 공이 컸고 박지은 작가도 유명 작가가 된 것이 또 김남주의 공이 컸으니까요.
예, 김남주 씨 참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네.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지 않나 예. 싶습니다. 특이하게도 또 김남주 씨는 본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인 김승우 씨도 참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조의 여왕이란 타이틀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들 부부는 2005년 세간의 화제 속에 결혼했지만 스타부부 프리미엄과는 일정 부분 동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악의적인 루머에 휩싸여 마음고생을 톡톡히 했고요. 네. 김승우는 2년 후 동안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우가 영화, 드라마, 예능에서 맹활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대로 김남주 복귀 시기와 겹쳐집니다. 내조와 외조가 서로 절묘하게 어우러졌다고 할까요? 이들 부부에겐 어려운 시기를 함께 노력해 벗어났다는 그야말로 인생의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런 인생의 드라마가 더 주부 팬들, 그러니까 안방극장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함께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부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김희애 씨가 종편 채널 드라마를 통해서 복귀를 한다고요? 예, 지난달 29일 첫 회부터 1%가 넘는 시청률을 보였으니까 일단 합격점을 기록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희애는 JTBC 수목 드라마 아내의 자격으로 안방극장에 돌아왔습니다. 김희애는 치과 의사와 사랑에 빠지는 평범한 주부로 나오는데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전쟁을 치르면서도 통속적인 사랑에 빠지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김희애이기에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품게 되고요. 이육집 남자 이성재와 찍은 초반 키스씬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김희애 씨라면 안방극장에서는 역시 거물급 여배우죠. 종편 드라마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 김희애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 보증수표라고 할 만큼 그 주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요. 고고한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김선 작가의 내 남자의 여자에서는 이제 친구의 남편을 뺏는 여인으로 출연하는데요. 당시 배종옥과 머리를 쥐어뜯으며 싸우는 모습이 파격적으로 화제를 모기도 했었죠. 네. 이번에는 대신 좀 더 평범한 여인인데요. 그럼에도 김희애가 한다는 것만으로 기대를 모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희애가 종편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냐면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의 자격이 지상파 드라마였다면 상당한 화제를 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종편이다 보니 보는 사람도 적고요. 물론 종편 드라마에서 높은 시청률이긴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연예 기사를 종종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느 순간부터 종편 드라마나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에서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과연 김희애가 그런 악조건을 이겨내고 종편으로 주부 시청자들을 끌어모은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여왕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분 소식이 궁금해요. 네. 마지막으로 고현정 씨의 이 귀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SBS에서 4월부터 고현정 쇼가 드디어 시작을 네. 합니다. 1년이 넘도록 한다 안 한다 말도 많고 얘기도 많았던 이 토크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고현정 외에 정영돈이 함께하고요. 고현정은 상반기에 영화 미스고도 개봉을 하니까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 동시에 팬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품 활동 외에도 이렇게 토크쇼로 관객들 또 시청자들을 찾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기대를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화제는 상당할 것 같고요. MBC에서도 사실 무릎팍도사 후속 토크쇼로 고현정을 그야말로 모시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예. 하지만 고현정은 지금 준비하는 이제 서혜진 PD라는 그 여성 PD와 같이 그 준비를 계속 오랫동안 해서 그 부분을 택겼고요. 물론 프로그램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제 토크의 수위와 그 컨셉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반 게스트는 이제는 같은 소속사가 된 조인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스트는 화려하겠죠. 네. 친분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고현정이 고고하게 여신처럼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할지 네. 아니면 오프라 윈프리 쇼처럼 이제 웃고 울면서 이야기를 나눌지에 좀 아무래도 승패가 갈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요즘 토크쇼 트렌드는 빠르고 자극적인데 어떤 차별을 둘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수위와 울고 있기는 포인트만 적절히 잡는다면 고현정 씨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현정 씨, 워낙 철두철미하고 본인의 일에 있어서는 깐깐하다고 평을 얻을 만큼 완벽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새로운 토크쇼 도전도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만나본 중견 여배우들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